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국정감사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올해 국감 지난달 13일에 시작을 했고요. 오는 6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 순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월 13일 보도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월 13일 보도에서는 이번 국감이 전현 정부를 모두 겨냥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만에 열리는 국정감사엔 윤석열, 이재명 정부가 모두 도마 위에 오릅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외치며 야당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외쳤고, 국민의힘은 정부 폭정과 입법 독재를 알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사법부 수장에 대한 기존 예우를 깨고 증인석에 앉힐 기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고 반발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법사위를 비롯해 과방위, 행안위 등 주요 상임위별 쟁점을 정리하면서 여야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했는데요. 국정감사 첫날 시청자에게 핵심 의제와 전체 흐름을 미리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의 기능을 잘 수행해 주었습니다. 같은 날 방송된 대담에서는 국정감사 주요 일정 인포그래픽을 함께 제시하면서 상임위별 주요 이슈와 피감 기간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 지금 닥치고 공격인데 문제는 공격의 모든 포인트를 둘 경우에는요, 수비에 허점이 생겨서 대량 실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잡한 의제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줘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국감도 여야 의원 간 막말과 고성이 난무하고 이 법사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책 질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관련한 상황들을 YTN도 전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야 공방으로 혼란스러운 현장을 YTN 보도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책 질의보다는 설전이 오간 장면이 중심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쌓아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가 아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욕설 문자 폭로 이후 이틀, 여야 맞고발까지 번진 상황에서 민주당 김우영,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다시 마주했습니다.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평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지. 당신이 뭔데 들어오라 말아 해.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올해 국감은 당성 지지층을 자극할 연출이 주가 된 모습입니다.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이를 SNS로 유통해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이른바 유튜브 쇼츠용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은 2주 동안 여야가 눈살을 찌푸리는 정쟁만 이어간다면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쟁점과 정책 논의보다는 갈등 장면에 초점이 맞춰지며 국감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정쟁 중심의 흐름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이 또다시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을 단순히 중계하지 않고 보도 안에서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말싸움이 반복되면서 정책 감사가 실종되고 있다.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국감에 머물고 있다라는 비판을 통해서 정쟁 구도가 국감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현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감의 본래 취지를 환기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첫 주 국감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증인 소환과 공방에 치중한 여야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다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내란 수개를 구속 취소로 내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상임위 6곳에서 동시다발 소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석에서 밀려 김 실장을 증인 명단에 올릴 가능성은 작지만 이른바 서동요 전법으로 계속 부르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문제가 있어서 나옵니까? 국감 초반을 갈등 중심으로 다루고는 있었지만 정쟁에 치우친 국감 운영의 문제를 짚어내 시청자가 국감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는데요. 정치 공방의 반복 속에서도 국감이 지향해야 할 정책 검증의 의미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공방이 가열된 상임위 중심의 보도가 많았다. 그렇지만 정쟁에만 치우쳐 정책이 실종된 문제를 짚은 점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국정감사는 정쟁 위주의 보도다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 관련 보도가 민생보다는 뭐 정쟁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런 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지적은 이제 매년 이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배경에는 구조적이고 환경적 요인이 얽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갈등이 주목받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은 사실 그 자체보다 시청자와 독자의 관심을 끄는 이슈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갈등이나 충돌, 폭로, 고성 등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른바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정책 점검이나 예산 효율성 같은 내용은 좀 복잡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권의 의도적 쇼잉 전략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들도 언론 노출을 의식해서 질의와 발언을 이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소속 정당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거나 또 상대 진영을 자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은 이제 본인과 그 정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국감이 정책 검증의 자리라기보다는 정치 퍼포먼스의 무대로 변질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사 구조의 상업화와 속보 경쟁도 여기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속도와 클릭 수가 성과로 평가되는 것이 이제 엄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기사보다는 자극적인 발언 그리고 공방 중심의 단편 보도가 늘어나면서 정책보다는 정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정쟁 위주 보도를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 측면에서 이제 강력한 질의나 공방을 보도함으로써 정부나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평소 정치나 이제 국감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격한 논쟁이나 발언을 통해서 이슈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참여를 자극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한 하나의 그런 장면들 때문에 국감 스타라는 그런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광범위한 현안을 질의하는 시간도 좀 있었습니다. YTN이 놓치지 않고 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보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양한 현안들이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요. 법사위나 과방위처럼 주목받는 국감장의 주요 이슈 외에도 다양한 현안을 조명하면서 시각을 넓힌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날씨 유튜버 문제를 다루면서 무분별한 예보와 이를 제재할 법적 공백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 지난 여름 SNS나 유튜브에서 떠돌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파는 영상이 올라온 지 사흘이나 흐른 7월 16일에 발생했고 우리나라가 아닌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날씨 정보를 자극적으로 짜깁기 하는 개인 방송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무분별한 허위 예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에게 자료 출처 표기를 권고하는 정정 요청을 했는데 직접 예보를 한 게 아니라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가공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비록 주목도는 낮았지만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시청자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는데요.
그 밖에도 기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병역 자원 부족 문제와 다문화 사회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은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데 현재 귀화자에게는 현역 공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며 이는 차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3년 이상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주는데 귀화자에게 입영 선택권을 주는 건 군권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보도였습니다. 이처럼 주류 의제에 집중하면서도 생활 밀착형 이슈와 사회 구조적 문제를 병행하면서 국감 보도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제 간 균형을 맞추고 시청자의 삶과 맞닿은 주제를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주류 의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후속 논의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국감 보도는 주로 정치부에서 맡고 있고요. 또 현장 감사가 진행될 때는 관련 부서가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 국회 안에서 국감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치부가 맡는 몫과 책임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균형 있는 시각을 담은 보도를 위해서 YTN 정치부에서 매진하고 있을 텐데 어떤 노력과 고민이 있는지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쟁 중심의 이제 국정감사 관련 보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YTN은 이제 방송이 지향해야 할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YTN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제 주요 포인트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민생과 정책 중심 보도 강화입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언론은 여야 공방보다는 국감에서 다뤄진 정책이나 예산, 행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나 복지, 청년 고용 등의 국민 체감형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검증과 맥락 설명 중심의 분석 보도입니다. 단순히 발언이나 충돌 장면을 전하는 중계 보도를 넘어서 발언의 사실관계 검증, 그리고 정책 논의의 배경과 영향 분석을 함께 제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이 국감을 정치 쇼가 아니라 정책 평가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균형성과 다양성의 확보입니다. 여야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은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문가와 시민단체, 현장 당사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감 결과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실제 효과를 조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권 중심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의 국정감사 보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국정감사 기간은 물론이고요. 매년 돌아오는 국감 때마다 저희 YTN은 이런 고민을 되새기면서 좀 더 생산적이고 또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도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점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련 대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야의 정치 공방은 정치 대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관련한 대담을 보면 법사위 국감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대담을 진행한 구성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지금 국회에 출석한 조금 전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입장 표명만 하고 그냥 나갔다. 이게 관행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과거 김명루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원장들은 출석해서 자신의 얘기들을 또 소신있게 밝혔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그걸 거절했을 경우에 뭐 그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실행된 경우도 없습니다. 즉시성 있는 정보 전달과 현장의 긴박함을 반영한 구성으로서 시청자는 국감의 주요 장면뿐만 아니라 여야의 입장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신속하게 연결하면서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여주었는데요. 사법 불신을 실제로 조장하고 있는 그곳이 어딥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사법부에 대한
훼손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외교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의지는 있는 것인지, 대안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답변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주제가 반복됨에 따라서 여야의 입장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를 빠르게 제시함으로써 패널의 발언이 집약적으로 전달돼 시청자가 더욱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별 이슈를 함께 다룬 구성도 상대적으로 보도 비중이 적은 상임위의 논의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보도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파적인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대담의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논의보다는 진영별 주장이 맞서며 근거가 부족한 발언이 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는 주장일수록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 있는 대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남은 국정감사 정쟁이 아닌 민생국감 또 정책국감으로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비추고 또 엄중히 전달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국감 개시 전부터 여야의 대립 구도를 정리하면서 향후 쟁점을 예고하고 이에 대해 시청자가 국정감사에 관심을 갖도록 이끈 김다현 기자의 보도를 꼽아보았습니다. 단독 보도로 외교당국의 대응 부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뒤 곧바로 이어진 현장 국정감사 보도를 통해서 정부의 후속 대응을 점검하며 정책 감시와 행정 책임 추궁이라는 국정감사 보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잘 구현해 주었는데요. 국정감사의 의미를 되살리고 공적 책임을 묻는 보도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제안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장 국정감사 취재를 이어가면서 기자가 체감한 언론 역할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국감 보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들어본다면 사회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저널리즘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국회 감시 기능을 점검하는 김다현 기자의 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김다현 기자를 만나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채워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취재와 보도 또 중계를 계속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붙였던 것 같고요.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제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장염을 얻어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국회 일정하고 정부 일정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 모두 다 취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판단을 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국정감사는 우리 외교당국이 현지 교민들을 잘 보호하고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저는 언론사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협업을 해서 문제를 발굴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전화를 돌려서 같이 협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마침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실에서 관련 제보를 받은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같이 아이템을 발전시켜 나가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만 알리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저희 보도가 나가고 바로 다음 날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고 많은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져서 보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